2023년도 첫 주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서 뭐 경마계도 조금 소규모의 좀 변동 사항들이 좀 있는데 크게 뭐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주 경마에서 한라마 경주가 없어지면서 서울 경마와 이제 부산 경마의 경주 수가 좀 늘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더러블랙 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1월달 경마는 작년에 이제 연말에 다가올수록 10월, 11월, 12월이 상당히 혼전이 많은 그리고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왔던 경마 주간이었는데 그 흐름이 좀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이제 설날이 있죠. 그 설날 휴장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연말 휴장으로 인해서 또 지난주에 경마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필 자원이 좀 넉넉한 편입니다. 뭐 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부산 경마 같은 경우에 금요일 10경주, 일요일 6경주가 전체 풀게이트 꽉 찼습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경주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마 주간이 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늘 그렇죠. 경마는 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특히나 이렇게 혼전 상황이 많은 그런 편성으로 이어질 때는 좀 더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신 없는 경주에서는 배팅을 안 하고 관전을 하는 것도 하나의 경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3세 루키 2의 경주고요. 1300m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2세마 경주였다는 얘기죠. 지금 3세 맞빌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데뷔전을 치렀거나, 또는 이제 그 경주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완성된 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닙니다. 다만 초반에 그러니까 데뷔 이후에 크게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마필들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형군을 벗어나는데 좀 급급할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핵심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이 선행마가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좀 전개를 좀 보시면요.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나인포스원이나 6번마 초이스 로드 등이 이제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될 이 10번마 록앤드롤이 강력하게 앞선의 말들을 좀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뒤로 4번마 플라잉 아론이라든가 7번마 스토미데이 그리고 12번마 헤이 모닝 등이 호시탐탐 좀 기회는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앞선 승부를 하는 이 두 마필이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가능하냐 아니냐의 좀 승부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6번마 초이스 로드는 금포스카이의 자마고요. 11월 달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죠. 어느 정도 이제 순발력은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밋밋한 편입니다. 게이트도 이번 게이트로 좋았는데 이번엔 이제 6번 게이트로 조금은 밀렸다라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박종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km의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거는 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거리가 1300m입니다. 그러니까 6등급의 신마들이 좀 뛰기에는 좀 버거운 경주 거릴 수가 있는데 이 6번마 초이스 로드는 직전에 데뷔전을 1200m로 치렀기 때문에 거리적인 어떤 문제는 좀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좀 밋밋한 마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같이 선행 경합을 할 이 9번마 나인포스원은 아직까지는 뒤가 좀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1300m 경험을 했죠. 경험을 했는데 스타트도 그렇게 빠르지를 않았고 마지막에는 뭐 거의 걸어오다시피 했습니다. 자, 이 마필이 과연 지금 5주 만에
좀 컨디션을 회복하고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6번마 초이스 로드나 9번마 나인포스 원이 이번 경기에 좀 인기마가 되긴 할 텐데 저는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번 경주 강력한 지금 그 인기마로 대두되고 있는 10번마 로겐드롤이 직전 데뷔전에서 좀 아쉬운 3착을 차지하기는 했는데 이때 이 위드선이랑 같이 싸웠었거든요. 위드선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말인데 이마필과도 좀 대등한 경력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마필은 선취입이 다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전개의 이점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저는 이 10번마 로겐드롤이 이 3, 4코너 지점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을 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선의 마필들이 좀 무너질 가망이 높고요. 그러면 뒷심을 보일 수 있는 말, 이 5번마 파워라이드와 7번마 스토미데이. 저는 이 두 마필의 막판 뒷심을 좀 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7번마 스토미데이는 과연 신윤석 기수가 작년 말에 어떤 그런 절정의 기량,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도 좀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승술이 좀 나날이 좀 발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마필이 지금까지 두 번을 나왔는데 좀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상대적으로 편성이 좀 약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한 발을 좀 쓸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4번마 플라잉 아론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한센의 자마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좀 늦발을 했는데 기본적인 저는 순발력은 좀 갖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마필이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전력이 다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들의 한판 승부고 전개도 우리무중인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첫 경주거든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라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4번마 플라잉 아론, 5번마 파워라이드, 7번마 스토미데이, 10번마 로겐드롤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고요. 관건이 되는 거는 10번마 로겐드롤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할 수 있느냐,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3세 암말 루키2의 경주고요. 1200m 경주거리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12월 2일 날 치러졌었던 국산마 6군 암말 경주를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때 이 2번마 유핑, 그리고 9번마 대호나라, 12번마 세븐퀸이 이제 착순권에 지금 들어왔던 마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2번마 유핑, 그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뛰었습니다. 외곽에서 뛰었는데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스타트 능력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주행 자세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이제 뚝심을 발휘하면서 버텨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게이트로 들어왔다. 그러면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 9번마 대우나라는 게이트가 좀 밀렸죠. 다만 지금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것. 어쨌든 자기 몫은 해주고 있는 기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뚝심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여기에 12번마 세븐퀸이 직전 경주의 인기 1인 마필이었는데 유현명 기수가 두 번을 기승을 하고 정우주 기수로 바뀌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는 걸립니다. 마음에는 걸리는데 어쨌든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스타트가 너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스타트만 된다면 오히려 이 12번마 세븐퀸의 입장에서는 외곽에 나가 있는 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븐퀸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마필이 될 거고요.
이경주에서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은 역시 8번마 고운 클래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과연 여기서 충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이냐고 했을 때는 조금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기록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1초 때, 2초 때 지금 끊는데 다른 마필들이 1000m를 다 3초 때 끊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기록적인 면에서는 이 고온 클래스를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절대 무시를 못하는데 이 마필이 직전에 이제 2착을 차지할 때 앞선 승부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 이번마 유핑이 상당히 강하게 선행을 좀 이끌 것으로 좀 보이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10번마 이 돼지 물결도 역시 12월 2일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 이 유핑과 선행 경합을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유핑이 2번 게이트로 들어갔고 돼지 물결이 직전 2번 게이트였다가 이제 10번 게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돼지 물결은 저는 조금 약하게 보지만 초반에는 어쨌든 앞선에 좀 붙여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고운 클래스가 전개가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은 좀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전개로는 좀 불리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가장 지금 궁금한 마필은 역시 1번마 닥터 티판입니다.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죠. 데뷔전을 치르는데 문제는 이제 최은경 기수가 글쎄요, 저는 이 최은경 기수가 선행마보다는 선위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그런 마필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수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 닥터 티파니가 이번 경주에서도 인기권 안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텐데 저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한센의 자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행심사에서도 역시 좋은 순발력을 좀 보여줬었던 마필입니다.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이 마필이 튀어나간다. 그러면 상당히 유리한 전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렇질 못하고 안에 갇히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데뷔전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를 2번마 유핑이 좀 강하게 끌고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1번마 닥터 티파니가 전개가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되는 거죠. 다만 이번 경주는 저는 인기마 혼전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인기마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은 높지만 그 인기마 내에서는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에 의해서 상당히 좀 다른 승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2번마 유핑, 8번마 고온클래스, 9번마 대호나라, 12번마 세븐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하는 가운데 저는 2번마 유핑이 기습선행으로 도주를 한다면 좀 재미있는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육성심사 합격마 별정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마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기마가 선전할 가망이 좀 높은 경주긴 한데 다만 제가 보는 복병마가 좀 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좀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1번마 로드 투 드림, 2번마 패스트 퓨리, 6번마 와이즈킹 이 세 마필이 뭐 인기 1, 2, 3위를 좀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보여준 능력으로 봤을 때 게이트에 이점을 하는 1번마 로드 투 드림이 만약에 초반 스타트만 좀 끊어낼 수 있다면 뭐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충분히 입상에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이번마 패스트 퓨리는 좀 기복이 있죠. 지금까지 세 번을 나왔는데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 못 보여줬고 2회전 경주에서는 순발력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역시 순발력을 보이기는 했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완전히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관건입니다. 다만 이 패스트 퓨리가 컨디션만 좀 제 컨디션이라면 저는 충분히 좀 윗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문제는 6번마 와이즈킹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마필로 보여지는데 데뷔가 좀 늦었죠. 이제 4세가 됐습니다. 작년에 데뷔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데뷔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주행 심사 모습은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자, 이 마필이 보면 좀 기승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까다로운 마필, 그러니까 좀 괄괄한 성격의 그런 마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데뷔전이기 때문에 어떤 경주로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 미지수의 마필이긴 한데, 자, 성격이 갈갈하다는 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마필의 좋은 능력을 좀 과시할 수 없다. 이런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괄괄한 성격 때문에 어떤 뚝심, 경쟁력, 이런 거를 갖고 있고 근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 1, 2위를 다툴 그런 마필로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요,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이마피를 과연 제 예상 마번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다른 마필들이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전력 미지의 와이즈킹이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보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과도한 인기가 쏠렸을 때는 한 번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6번마 와이즈킹을 뺄 수는 없습니다. 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뭐 강력하게 충마다, 전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좀 보병으로 보는 마필은 7번마 성실천합니다. 자, 또 정우주 기수인데요. 이마필이 이제 임성실 기수가 두 번 다 기승을 했고, 역시 인기도도 밀려 있었고, 스타트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최근 조교 모습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는 앞선에 만약에 선입권 정도에서만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뒷심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대로 물러나기에는, 다시 말하면 그냥 이렇게 변방의 마필이 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마필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체격 조건도 좀 당당한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이 좀 대기만 성령의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권에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로드 투 드림, 2번마 패스트 퓨리, 6번마 와이즈킹, 7번마 성실천하, 이렇게 네마필의 입상을 좀 기대하는 가운데, 이 1번 로드 투 드림이나 2번 패스트 퓨리, 6번마 와이즈킹은 솔직히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이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저배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저배당이라고 공략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배당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을 수 있고 다른 마필들보다 능력이나 전개에 있어서 앞선다, 그러면 당연히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때 조건이 뭐냐, 이 조합수를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중하고도 환수가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저배당을 공략할 때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7번마 성실천하가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좀 고배당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부경 4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런 경주는 솔직히 크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베팅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부진마예요. 부진마고요. 자, 국산마 6군인데 지금 뭐 10전, 20전을 뛰어서 아직도 국산마 6군에 있다. 5세, 6세 말들이다. 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의 편성이고 뚜렷한 충마 그리고 뚜렷한 전개가 지금 보이지를 않는 경주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최고 인기마가 될 말필이 21번마 황후 파이터인데 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전 경주에 준우승했다라는 거. 그리고 오전으로 다른 마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적이 적다는 거. 다시 말하면 좀 보여줄 걸음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 마필이 지금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다. 그리고 1400을 뛰어야 된다. 국산마 육군의 1400에 나오는 마필들은 대부분 부진마입니다. 다만 역으로 생각하면요. 어쨌든 경마는 형성이 됐고 경마가 스타트를 하면 순위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내가 이 중에서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마필들한테 배팅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경마는 다른 마필에 비해서 좀 나아 보이더라 갖고는 배팅이 안 된다고 봅니다.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퀸로맨스나 또는 4번마 와이즈보이, 11번마 황후파이터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 전개를 했을 때 1400m 경주거리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퀸로맨스와 11번마 황후파이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선위권에서 곱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BK 헌터입니다. 자, 이 세 마필의 특징이 뭐냐? 타 마필에 비해서 전적이 짧다라는 겁니다. 뭐 4전, 5전뿐이 안 됐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이 더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 세 마필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앞선이 좀 마지막에 땅을 파는, 그러니까 좀 앞선이 무뎌지는 그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뭐냐? 저는 7번마 어게인 헬렌을 보고 있습니다. 6세 거세마입니다. 18번을 나와서 2착 1번, 3턴 1번 하는 게 답니다. 더 이상 보여줄 거 없습니다. 보여줄 거 없는데 어쨌든 편성 자체가 허접하다라는 거죠. 그럼 앞선이 무너졌을 때 그나마 뒷심을 갖고 올라올 수 있는 말.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 전개가 빠른 전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추입할 타이밍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퀸로맨스, 2번마 BK 헌터, 7번마 어게인 헬렌, 11번마 황후파이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국선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형군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하고요. 좀 상승세의 시네마의 한판 승부인데 아무래도 이런 조합이라면 상승세인 마필들한테 좀 더 이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자, 저는 이번 경주 글쎄요, 이 전체 12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장래 발전 기대치라든가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 뭐 이런 거를 다 따졌을 때 이 6번마 월드 레전드와 7번마 버디버디 그러니까 작년 2세 마필들이었죠. 이 두 마필의 능력이 다른 마필들보다는 조금은 앞서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마필이 나란히 손잡고 들어올 가망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400m 경주 거리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00m나 1200m는 어떤 전개나 여차하는 순간에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1400m는요, 그게 가능한 경주 거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능력이 좀 나은 마필들이 입상할 확률이 좀 더 높은 그런 경주 거리입니다. 자, 6번마 월드 레전드나 7번마 버디버디는 이제 직전에 다 대상 경주를 뛰었고요. 월드 레전드는 김해 시장배에서 이제 3차까지 한 마필입니다. 물론 뭐 브리더스컵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죠. 7번마 버디버디는 김해 시장배에서 생각보다 좀 졸전을 펼쳤어요. 생각보다 좀 졸전을 펼쳤는데 기본적으로 좀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래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여기에 복병의 역할을 할 마필이 이제 이 3번마 타이탄 K인데,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이 좀 밋밋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어떤 자기만의 어떤 임팩트를 갖고 있다, 좀 강한 느낌이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순발력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만 좀 보완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능력은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장래 발전 기대치가 높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고요. 좀 아쉬운 마필이 이제 1번마 브라보 함양입니다. 자, 매니피의 자마입니다. 이제 벌써 4살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을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죠. 직전 경주의 인기 마필이었는데, 임정실 기수가 게이트에 2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타트가 안 돼 버렸습니다. 그 안에 갇히고 말았죠. 그러면서 경주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는데, 자, 김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1번 게이트입니다. 어차피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름값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거든요. 이번 경기 인기방인 월드레전, 6번만 월드레전드나 7번만 버디버디가 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1번만 브라보 함양도 그에 못지않은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체가 상당히 크고 탄탄한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몸싸움에서도 쉽게 물러날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번마 브라보 함양과 6번마 월드레전드, 7번마 버디버디. 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6번과 7번이 조금은 더, 좀 나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1번마 브라보 함양이 게이트의 이점으로, 저는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이 자력으로 이 마필들을 넘어서는 거는 솔직히 그런 그림은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뭐 적중을 위해서라면 한 마리 더 집어넣겠지만, 저는 꼭 적중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저는 딱 세 마필만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1번마 브라보 함양, 6번마 월드 레전드, 7번마 버디버디. 이 세 마필의 승부를 좀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인기권에 좀 밀려있는 1번마 브라보 함양. 여기서 인기권에 밀려있다는 얘기는 6번과 7번에 비해서입니다. 1번마 브라보 함양이 좀 자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경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권의 마필들이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구도이기는 한데, 약점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파고 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상승세의 마필들, 그리고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5번마 골드천사, 6번마 사바, 7번마 색색이, 8번마 베스트듀오, 9번마 백구 정도가 지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5번마 골드천사는 직전 데뷔전에서 이제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1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회전 경주 승군전을 맞이하게 됐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런 마필들이 승군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자, 이 마필은 뒤에서,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마필들은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데뷔전에서 압도적인 순발력으로 그냥 한 바퀴 삥 돌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들이 그 다음 경주에서 승군전에서 좀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못 가면 뒤로 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마필이 바로 이 6번마 사바하죠.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좋은 순발력으로 그냥 원사이드하게 우승을 차지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승군전에서 당연히 인기마였어요. 당연히 인기마였는데, 이 승군전 경주의 편성이 선행 강자들이 많은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마가 상당히 많은 경주였거든요.
거기에서 몸싸움에서 버텨내지를 못하고 결국 자리 잡기에 실패하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경주를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최시대 기수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말몰이를 했는데, 저는 이 6번마 사바하가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좀 쓴맛을 받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 어떻게 하든 선행을 가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노력은 하는데 무리한 전개는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만약에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선행 경합을 한다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선입고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마필은 제가 봤을 때 선행을 가야 됩니다. 가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사바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처럼 그렇게 졸전을 벌이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7번마 색색이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긴 해요.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았고요. 직전 승군전에서도 국산마 5군에서도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가 5번마 골드천사나 6번마 사바하가 초반에 치열한 좀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높기 때문에 전개로 봐서는 이 7번마 섹세기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권호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과연 서두르는 전개를 하면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앞에 말들을 보내주고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8번마 베스트 듀오는 일단 승군 이후 최근 두 경주가 아예 순발력을 좀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필도 데뷔전에서 압도적인 순발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었던 마필인데 자, 승분한 이후에는 이제 자기의 그 컨디션이 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순발력을 살리지를 못했어요.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저는 이 8번마 베스트 듀오가 선행을 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믿을 거라고는 이제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건데 직전 경주도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9번마 백구는 다실바 기수라는 게 믿음이 가기는 해요. 그런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좀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8전을 뛰면서 한 번의 우승 그리고 두 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5번마 골드천사와 6번마 사바하 그리고 선입고에서 따라갈 수 있는 7번마 섹세기 이 세 마필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보는 마필은 이 11번마 골든 썬더볼트입니다. 자, 이 마필은요 선입권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가 이제 휴양 이후에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복귀전이었는데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착지 불량으로 기수 낙마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주행 중지가 된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최영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질주습성을 보이는 마필들한테 어울리는 기수가 저는 이 최영경 기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13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직선주로 해서 외곽으로 틀면서 막판 한 발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번 경주 좀 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기 많은 5번마 골드천사는 승분전이고요. 6번마 4바가 선행에 성공한다면 모르겠지만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어려운 승부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7번마 섹세기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1번마 골든 썬더볼트가 못 날라올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 썬더볼트가 직전에 아쉬움이죠.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결국 주행 중지가 된 그 아쉬움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최은경 기수로의 기수 교체는 저는 오히려 잘된 기수 교체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5번 골드 천사, 6번 사바하, 7번 섹세기, 11번 골든 썬더볼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앞말 1200m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중심은 이 5번마 골든 플러스하고 9번마 브래드 히트입니다. 자, 일단 골든 플러스는 이제 데뷔전에서 선행으로 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요. 그때 1번 게이트가 좋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서울로 올라간 조인곤 기수를 대신해서 이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5번 게이트의 서승훈 기수, 그리고 순발력이 있는 마필, 보나마나 선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m 단거리에서 강하게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 9번마 브래드 히트도 데뷔전에서 우승, 역시 1번 게이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게이트가 많이 밀렸죠. 그리고 안게이트에 발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 3kg가 올라갔다. 이 점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앞에 선행, 좀 앞선에 뛰는 마필이 엄청나게 많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1번마 하늘미소도 앞선에서 뛸 마필이고요. 6번마 감동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7번마 투투코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12번마 우승여골도 역시 앞선에서 뛸 마필들입니다. 자, 일단 이 12월 2일 경주 이 우승여골이 우승을 하고 감동에너지가 2착을 차지할 당시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풍운조화라든가 에이원스 그리고 투트라임 등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번 경주에 이 투트라임 최연경 기술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투트라임이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합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을 이겨내기 어렵고 마지막에 그 막판 탄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당시 이 우승여걸과 감동에너지가 일기를 나눠 가졌을 때 같이 뛰었던 마필들, 이보다 밑에 있는 마필들은 솔직히 이번 경주 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12월 2일 경주가 그렇게 편성이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6번마 감동에너지나 12번마 우승여걸도 그렇게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는 일단 5번마 골든 플러스라는 상승세의 마필이 있고, 이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거고, 또 하나의 마필인 9번마 브래드 히트는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부담 중량,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 5번마 골든 플러스와 9번마 브래드 히트가 그냥 1순에서 두 마필이 땡땡 굳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 경주긴 한데 그런 그림이 좀 나오기는 좀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두 마필의 그 선행 경합을 깰 수 있는 좀 밋밋하지 않은 선행마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볼 수 있는 말이 7번마 투투코인입니다. 일단은 뭐 제가 믿고 보는 정도윤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최근 두 경주가 완전히 지금 바닥권을 기고 있습니다. 바닥권을 기고 있는데 이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갖고 있고요. 매니피의 장화입니다. 근데 약간의 좀 근성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경합 상황에서 이마필이 좀 맨 앞선에 나와서 선행을 강탈한다면 버티는 마필인데, 경합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좀 근성 부족을 좀 보이고는 있어요. 그 점이 조금은 아쉽지만 이번 경주에 기습 선행도 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제가 좀 엉뚱하게 보는 마필은 11번 마너퀸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20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한 게 답니다. 이제 벌써 6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발전 기대치라든가 볼 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에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엄청나게 많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경합이 좀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이 11번마 아노키는 뭐 거의 비인기마죠. 그러니까 견제가 없습니다. 견제가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막판 탄력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우주 기수, 제가 또 정우주 기수가 걸리는데, 정우주 기수가 어떤 기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꾹 참고 이 4코너 직선 주로까지 좀 들어설 수 있다면, 그리고 앞선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들어설 수 있다면 견제가 없는 가운데 자기만의 질주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맞빌로 보여지고요. 12번마 우승여걸이 직전 경주에 우승을 차지를 했었는데 글쎄 이번엔 게이트가 좀 많이 밀렸다라는 거죠. 외곽으로 밀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빠른 맞빌들 초반에 앞선을 장악하고 가는 맞빌들이 많기 때문에 우승여걸이 자리 잡기는 제가 봤을 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5번마 골든 플러스, 7번마 투투코인, 9번마 브라이드히트, 11번마 아너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경주고요. 5번마 골든 플러스와 9번마 브라이드히트가 손잡고 들어오면 좀 싱거운 경주가 되겠죠. 자, 부경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경주입니다.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요, 능력 차이가 좀 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기마가 선전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자, 저는 이 중에서도 이 9번마 캡틴 골드 6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 직전 경주가 특별 경주였죠. 특별 경주에서 아쉬운 4착을 좀 차지를 하기는 했지만, 또 나름 선전했습니다. 나름 선전했고요. 라이언 산타의 자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마필의 성장 기대치가 어느 정도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제 2kg의 감량 이점도 안 왔고,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제 선추입이 자유로운 좀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좀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저는 9번마 캡틴 골드 정도라면 이 정도 편성에서 저는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인기마가 후차권의 마필들이 1번마 한센코드걸, 2번마 캔드릭, 그리고 5번마 상임여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가 좀 인기 마필이고요.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비인기권의 마필들인데, 비인기, 이 네 마필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이 인기권의 이 네 마필을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마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그런 마필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기본적으로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5번마 상임여왕의 능력이 솔직히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고요. 지금 휴양을 했죠. 지금 3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주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이 주행심사 모습이 별 이상이 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 마필 역시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뭐 휴양을 하고 나온 마필을 강하게 노리기는 좀 어렵지만 당일 현장에서의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는 좀 강하게 볼 수도 있고 약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상임 여왕이 갖고 있는 이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이 1번마 한센코드걸이 게이트에 2점을 안고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기습 선행 승부로 좀 한 바퀴 1승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인기를 지금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가 1번마 한센코드걸의 선행, 그리고 9번마 캡틴 골드의 따라가는 전개,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조합이 뭐 최저 배당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솔직히 1번마 한센 코드걸보다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감량의 이점이 있는 이 2번마 캔드릭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캔드릭이라는 마필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위권에서 마지막 좀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늘 마지막 한 발이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마필이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강자와의 경험이 좀 많다라는 거고요. 직전 경주 박재희 기수가 이 마필을 타고 스타트가 안 돼 버렸죠. 그러면서 인기 마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이 나왔는데 이 경주가 상당히 그 앞선 경합이 치열했던 경주고 경주 흐름이 빨랐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1번마 한센코드거를 제외하고는요 그렇게까지 막 순발력이 좋다 뭐 이런 마필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한센코드걸도 뭐 압도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한센코드걸은 일단 승군전이라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마비 2번마 캔드릭이 직전 경주의 아쉬움 때문에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출주 주기가 짧은 마필들을 크게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추천을 하지는 않는데 이번 경주에선 이 2번마 캔드릭이라는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도 있고 이 마필이 지금까지 싸웠던 그런 편성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한 편성에 감량 이점까지 않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캔드릭이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근데 물론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예요. 인기마기 때문에 조합을 어떻게 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환수 유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 1번마 한센코드걸, 2번마 캔드릭, 5번마 상임여왕, 9번마 캡틴 골드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번마 상임여왕은 당일 현장 컨디션 꼭 체크하셔야 될 그런 마필입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8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뭐니 해도 이 12번마 베텔게우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3연승을 하고 있고 4연승에 도전하는 마필입니다. 5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그리고 한 번이 이제 5착을 차지했던 그런 경주인데, 이 5착을 차지했을 때의 경주를 보시면 이제 이세마 시절이죠. 뭐, 판타스틱 킹덤, 즐거운 여정, 닥터 오스카, 월드 레전드. 저는 솔직히 질말들한테 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텔게우스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연승을 거두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또 이마필의 주행 모습, 그러니까 질주 습성을 보면요. 근성을 갖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가 이제 3세, 올해 3세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 2세마라고 봐야 되는데 국산마 3군의 승군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산마 3군까지 올라오면서 승승장구하고 올라왔는데 국산마 3군에서도 과연 통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12번마 베텔게우스의 발전 기대치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싸웠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국산마 3군이라 하더라도 통하는 거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좀 앞선 전개를 좀 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게이트가 최외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과연 초반에 힘한 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건 역시 최시대 기수의 기승술에 달렸다고 봅니다. 직전 경주에 비해서 2.5kg의 감량 이점을 안았는데 승군전이긴 하지만 편성은 제가 보기에는 잘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이버마 베텔게우스가 저는 이름값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2번마 은성영웅입니다.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이 마필을 보는 이유는 선행입니다. 선행. 베텔게우스가 완전한 그 뭐 도주성 선행 마필이 아니거든요. 따라가는 전개도 되는 마필이에요. 그건 초반에 절대 저는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마 은성영웅은 지금 게이트에 이점을 안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닌데 중속으로 밀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만약에 선행 승부에 성공을 하고 초반 힘한 배를 할 수 있다면 4km의 감량 2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경의 1800m 안게이트 선행마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인기마가 이제 1번마 토바델이 될 텐데 자 정동철 기수가 기승하고 4km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좀 앞선 승부를 했을 때 조금 더 성적이 나오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저는 전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좀 어렵고 1번 게이트에서 갇힐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하늘전사가 이마필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내고 있었는데 직전 승군전에서 역시 국산마 상군의 뜨거운 맛을 봤습니다.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였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끈끈함을 좀 보여주지를 못하면서 좀 아쉬운 승부를 했는데 이제 한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국산마 3군에서 비록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를 수 있는 그런 경주기는 하지만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간다면 붙을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인기마가 이 6번마 스타입니다. 이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기수는 믿을만하다. 이제 기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없죠. 근데 직전에 이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 스타이라는 마필을 가지고 늑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는데 물론 이 당시의 편성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특별 경주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전 2회전 경주에서 국산마 상군에서 이제 우승도 했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초반 데뷔 이후에 좀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컨디션 저하를 보이면서 지금 자기 모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3회전 경주에서 2등급에 그냥 점핑 출전까지 했었죠. 그러면서도 물론 착순권에 드는 정도에서 끝났지만 좀 대등한 경주를 했습니다. 이때 거의 뭐 2착을 차지한 마필부터 이 뒤에 있는 마필 6착을 차지한 마필들까지는 거의 착차가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승부가 됐었다는 얘기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직전 1600m 경주에서는 국산마 상군에서 우승까지 차지를 했고 12월달 특별 경주에 나왔는데 늑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마필이 지금 어느 정도 컨디션이 지금 좀 회복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마들입니다. 그리고 12번마 베텔게우스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편성인데 12번마 베텔게우스가 만약에 입상에 실패하는 순간에는 당연히 고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베텔게우스에 대한 믿음이 적으신 분들이라면 고배당을 좀 노리고 가야 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저배당이다 하더라도 베텔게우스는 좀 믿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베텔게우스와 손잡고 들어올 조합의 마필 중에서는 이번마 은성영웅이 조금은 예상 외의 마필이긴 하지만 선행에 성공한다면 배당을 좀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은성영웅, 6번마 스타이, 10번마 하늘전사, 12번마 베텔게우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분 별정 B형 1600m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데 좀 재미있는 승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능력으로 좀 앞서 있는 마필이 2번마 아이윌더스타하고 12번마 월드포에입니다. 그리고 전개로 봤을 때 전개가 유리한 마필이 6번마 주말보배고요. 좀 이변이 일어난다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5번마 딕시밴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다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번마 아이윌더 스타는 3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하고 이번이 승군전입니다. 1200m까지 뛰었던 마필인데 1600으로 지금 경주거리를 갑자기 늘렸습니다. 과연 이랬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인데, 자, 1600m는 기본적으로 앞선에 나가는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그랬을 때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 면은 조금은 더 유리할 수는 있는데 과연 경주 거리 극복이 가능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고요. 시오마 월드포웨이는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마필을 거의 매번 빼놓지 않고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실망스러웠던 건 직전 경주 주말 보배한테 졌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좀 서수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데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좀 뚫고 나오는 근성도 좀 갖고 있고요. 어깨 싸움을 할 줄 아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전 기대치에 있어서는 이 월드 4A가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6번 맛 주말보배는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2번 맛 아이윌더 스타라든가 8번 맛 소리태풍이라든가 12번 맛 월드 4A가 앞선 전개를 할 때 선입권 끝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 주말보배고요. 여기에 이 마필은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직전 경주에 비해서 4kg가 올라갔다. 그럼 이 부담 중량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고요. 5번마 딕시밴드는 일단 좀 기수가 좀 불안합니다. 김호수 기수라는 게. 근데 뭐 지금 전적표들을 1경주부터 지금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현명 기수가 인기 많다고 못 들어온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이 5번마 딕시밴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인기 2위였던 마필인데 부진한 성적이었죠. 자, 근데 이 마필이 좀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인데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마 딕시밴드도 무시를 못합니다. 자, 8번마 소리태풍이 아마 초반에 강하게 이제 선행 경합을 좀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가게 되면 2번마 아이윌더 스타나 12번마 월드 4A가 상당히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윌더 스타는 경주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리를 많이 늘렸다라는 거, 그게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선행을 못 갔을 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고요. 12번마 월드 4A는 외곽에서 시종일관 전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소리태풍이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오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어느 시점까지 갈 수 있느냐인데 저는 소리태풍을 솔직히 강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강하게 보지를 않기 때문에 물론 이마필이 선행을 나와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버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소리태풍은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아쉬운 마필은 타피돈더풀이에요. 최은경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추입력이 아주 막강한 마필입니다. 근데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죠. 왜냐하면 이번 경주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능력마란 말이죠. 그랬을 때 추입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 이 마필이 직전 경주 이제 소리태풍이 2착을 차지할 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소리태풍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때 올라올 타이밍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소리태풍을 좀 약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는 경주의 흐름이 빠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탑피드 원더풀이 시동을 걸기에는 좀 시간과 거리가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탑피드 원더풀을 이번 경주 승부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아이윌더 스타, 5번마 딕시밴드, 6번마 주말보배, 12번마 월드 4A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제가 응원하는 12번마 월드 4A가 입상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